끝나고 그 야외 다른 시간에 끝나거나 일상생활에는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지만 학교 정문에 들어서서는 무조건 교복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복이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적수 여사가 평양 가서 평양음악대학 청장님 만나서 여기 대학 등록금이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웃겼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난리가 나고 이젠 세계가 아는 것만큼은 좀 알지 않을까. 북이 무료교육제도라는 거 하는데 아직 우리 청와대에서 대학이 무료라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 북 바로 알 일이 강연돼서 가고 싶어요. 청와대에도. 그래서 북은 철저하게 무료입니다. 등록금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자꾸 말이 많아져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죠? 대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선 여러분들 어느 대학생들이에요? 네,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네, 여기 먹퍼니까 먹퍼 대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먹퍼대 가고 싶습니까? 서울대. 다 서울대. 먹퍼대 가고 싶은 사람. 서울대 아니고 먹퍼대. 예, 다 서울대 가고 싶죠? 근데 왜 꼭 명문대 가고 싶어요? 유명한. 아니 근데 명문대 가게 되면 먹퍼대보다 더 최첨단 멋있는 기술을 배워주나요? 아니잖아요. 명문대 간판을 잡고 싶어서 가는 거죠. 예, 난 더 많은 기술을 배워서 내 나라를 부강 발전하게 하는데 내가 한 몫을 할 거야 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명문대 간판 받아서 나는 내 생활 좀 편안하게 정규직 들어가고 뭐 안정된 직업, 좋은 직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명문대 간판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 엄마들 중에 의사와 노동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월급 많을까요? 의사. 당연하죠. 예, 말같지 않은 소리를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의사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에 갔을 때 꼭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꼭 잊지 말고 적으세요. 내가 하라고 그랬던 것들 이제 냉면이나 뭐 순대나 이것도 적고 꼭 해봐야 될 때 북쪽 사람을 만나서 이걸 물어보십시오. 북에 의사와 노동자가 있다면 누가 더 월급이 많습니까?를 꼭 물어보십시오. 예, 의사, 노동자, 뭐 검사, 변호사 이렇게 쭉 있다면 북쪽 사람한테 의사, 노동자 있는데 누가 더 월급 많습니까? 물어보면 북쪽 사람 무슨 대답할까요? 의사. 의사? 노동자가 많으면 누가 공부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북쪽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몇 급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우리는 의사냐, 노동자냐, 판공사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얼마만큼의 높은 기술 급수를 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든 노동자든 상관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김제공업종합대학 병원 의사입니다. 제가 김제공업종합대학 양복점 양복사예요. 노동자예요. 근데 남편이 저보다 기술 급수가 더 낮으면 저보다 돈을 조금 받아야 돼요. 월급이. 노동자라도 기술 급수가 높으면 내가 더 월급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국가 기술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 그래서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7급을 받아요. 처음에 직장 나갔을 때 무급입니다. 2년 있다 시험 쳐서 합격되면 7급이에요. 7급이 제일 낮은 꽁말이에요. 그리고 1급이 제일 높습니다. 또 2년 있다 시험 쳐서 합격되면 6급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 누가 더 월급이 많냐고는 몇 급이에요? 했을 때 난 7급 하고 아이고 쪼잘하네 월급 쪼잘하겠네 이 생각을 해요. 나 3급입니다. 그러면 좀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냐 노동자냐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몇 급이에요를 물어봐야 월급이 얼마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명문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대학에 집착을 안 해요. 여러분들 남쪽에서 대학 입학률이 얼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률이 거의 8, 90% 됩니다. 맞죠? 거짓말 아니죠? 8, 90% 되는데 북쪽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대학을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머리 나쁘니까 못 가는 거죠. 머리 나쁜 애한테 아무리 외국어 쓸어요야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고통스럽기만 하지. 한데 얘는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해도 자기만의 특기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명문대 있다는 허튼 망상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기술 급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대학 입학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공부 머리가 좋으면 대학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시험을 국가 정문 시험이라는 거 쳐서 시험 성적대로 딱 30%만 끌어서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 중에서 여기 군대 가고 싶은 사람하고 요청을 받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아직? 아 군대 가야 되겠네요. 가고 싶나요 군대? 가기 싫어요? 가고 싶죠? 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영예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요청을 받아서 철저하게 모병제입니다. 북은 나가고 싶은 사람만 가지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요. 제가 남동생이랑 해서 형제가 3명인데 군대 갔다 온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애국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 있는 애들만 군대 나가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머리 나빠서 대학도 못 갔고 군대가 땡땡이 부리려고 군대도 가기 싫은 애들만 남아요. 날씨 같은 애들만. 그럼 얘들한테 뭐 하고 싶냐를 어디 가겠냐를 지망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때 지망을 여러분들한테 지망 써내라고 하면 어디 써낼 것 같아요? 삼성, LG, 뭐 대기업 써야 되겠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북은 그걸 써낸다고 해서 들어갈지 못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라고 절대 찍질 않습니다. 북에서는 뭘 지망을 써낼 때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다닌 서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동안 다녔던 서저 이름을 써요. 나는 음악 서저 다녔으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체육. 그러면 그 분야에 국가 한 명도 빠짐없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저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고 누가 그걸 보내주냐. 여러분들 사교육 학원 다녀봤나요? 사교육 학원 대학 가려면 사교육 학원 무조건 가야죠. 외국어도 가야 되고 수학도 가야 되고 피아노 서저도 가야 되고 다 가죠.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우리 초등학교가 5년제입니다. 5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습니다. 한 선생님이 5년을 지키고 있는데 애들은 6살부터 7살 때가 가장 얘가 어떤 재능과 끼가 있는지가 표출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날에 한 학급이 20명 정도가 돼요. 20명을 모이면 첫날에 선생님이 인사를 하면서 뭐 하고 싶어를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7살짜리가 뭐 알아요? 몽땅 뻥쳐요. 난 노래 잘해요. 난 체육을 잘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는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 문학 이런 서저가 다 있습니다. 서저라는 거는 어전에 공부를 하고 점심밥 먹고 오후에 과외 서저처럼 우리 사교육 가는 것처럼 각 서저에 가서 나는 음악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음악 서저에 가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물론 학교 국가가 하기 때문에 공짜로 무료로 배워주는 거겠죠. 저희 학급에서 12명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음악서저 갔는데 음악서저에 3면이 쫙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기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학교에 무조건 국가가 매 학교마다 배치한 악기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악기를 하나씩 잡으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꿈이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손뼉을 한번 쳐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따라서 해보래요. 딴 손뼉 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등 강박이 있다고 음악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 어렸는데 선생님이 왜 이등 감각이 있다고 해서 홀려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악기를 잡으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으니까 구석에 보니까 드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북치는 거 알죠? 근데 엄청 듬직하게 생겼어요. 제가 부른 걸 좋아해요. 나 저거 하고 싶다 하니까 선생님이 저거는 경음악 기악 중주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희 학생은 바이올린 한 개 더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못생긴 덕분에 바이올린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매 서저마다 열어놓고 지켜보다가 얘는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음악을 보냈는데 몇 달 지켜보니까 굴짓는 재간이 있구나 하게 되면 얘를 다시 설득시켜서 문학 서저로 돌려놓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재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두세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 중에 어느 재간이 가장 깊이가 있고 전망성이 있는가 하는 걸 끌어내는 게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딱 규정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시스템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할 시기가 없이
난 뭐가 되는구나를 알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써낼 때 내가 10년 동안 다녔던 서적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바이올린만 10년을 했습니다. 미술 서적 안에는 10년 동안 그림만 그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지간한 기초를 가지고 졸업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직업은 이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기본 여러분들 대학 한 몇 학년쯤 돼요? 지금? 4학년? 졸업반이네? 북은 6년제라서 6년을 여러분들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취업. 그죠. 취업준비생 돼야 되죠. 몇 년 될지 모르겠는데 북은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배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배치가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들 다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가 다르죠. 뭐 사범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죠. 각자가 전공 분야 노동 현장에 내려가서 3년 동안 현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배출을 안 돼요. 국가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책에서 배웠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실제 가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실에서 어떤 테마, 어떤 제목으로 뭘 연구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게 3년이 걸려요. 3년 동안 노동자 생활을 현실 체험을 하고 3년 만에 다시 대학에 올라오면 대학 입학에서부터 9년이 되는 해예요. 9년이 돼야 그다음에 국가에서부터 너는 이론과 현실을 다 결부했다 해서 배치가 됩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은 사회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조차를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충 이렇게 됩니다. 네, 어쩌면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북측에서는 연애와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남쪽에 모텔이 많죠. 제가 남쪽에 처음 왔을 때 가는 곳마다 모텔과 빨간 십자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조선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경제 성장이 많이 했다더니 얼마나 지방에서 출장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곳곳에 모텔이 많을까 생각했어요. 출장 많이 나서. 알고 보니까 꺼러만 이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쪽은 이렇게 모텔이 많은데 북은 모텔이 없어요. 모텔이 없으면 물레방앗간 갈까요? 수수밭에 갈까요?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죠. 북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처녀청각끼리 연애하다가 실년 나가면 죽네 사네 울고 불고 평생 시집 안 간다고 난리치고 저도 그랬지만 그런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또 연애와 중매 결혼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리랑 똑같고요. 연애한다 하게 되면 어떤 계기로 많이 연애를 하냐면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연애하죠? 대체로 한 학교에서 많이 알지 않나요? 안 해요? 학교 없다고 들은 싫어요? 네, 우선 직장이나 대학이나 한 울타리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뭐 똥치까지 다 알잖아요. 넌 무슨 결함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그래서 아는 과정에 서로 알게 돼가지고 하는 연애 그 다음에 뭐 길 가다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연애하는 게 있고 기본은 어떤 데서 많이 찾냐면 우리가 남쪽에 와서 제일 달랐던 게 뭐냐면 결혼식 문화예요. 여러분도 결혼식장 한번 가봤나요? 많이 가봤죠? 정말 놀랐어요. 결혼식장에 가니까 남쪽에 딴따따따 해서 뭐 들어가더니 뭐 축사하고 뭐 민마디 하더니 뿔뿔이 헤어지더니 뷔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헤어지면 다예요. 그 자리에 신랑 측엔 누구 오고 신부 측엔 누구 오고 누구 친구 누구 오고 누구도 몰라요. 맞죠? 누구시는지 모르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인데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무슨 기억이 있죠? 그냥 손잡고 들고 가고 뭐 뷔페에 갔다 오고 북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93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웨딩 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식 식당에서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결혼식 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 식당은 이거보다 좀 더 크겠죠. 큰 식당 룸을 하나씩 줍니다. 앞에 책상이 있고 식탁이 있고 양옆으로 식탁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신랑과 신랑 부모들, 신부와 신부 부모들 양쪽에 이렇게 앉고요. 여기는 신랑 측 손님들, 여기는 신부 측 손님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와 이 앞에는 무대예요. 그래서 우선 신랑 신부의 신랑 측 직장 상사가 축사하고 신부 측 직장 상사가 축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풍금이 뭔지 아나요? 선풍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모릅니다. 아코디언은 아나요? 잘합니다. 아코디언 알죠? 예, 외국 말은 잘 알아요. 메리어는 이 아코디언이 원래 우리말로 선풍금에 선으로 치는 풍금이다 해서 선풍금이에요. 이 선풍금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노래하면서 이번에는 신랑팀, 이번엔 신부팀 해가지고 서로마다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하는데 내 친구가 결혼해서 나를 초청했다, 초대장 보냈다 하게 되면 신부인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이뻐야 돼요. 이쁘게 치장하고 이쁜 거 입고 가야 돼요. 왜냐면 결혼식장 가서 남자 꼬셔야 되거든. 눈 맞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쁘게 하고 가거든요. 가서 청각들만 봐요. 신랑 신부 누구도 안 봐요. 청각들 누구 꼬실 거 없나, 마음에 있는 거 없나 보죠. 우리는 결혼식을 3일 합니다. 네, 결혼식 날과 결혼식 전날과 그 훗날 이렇게 3일을 하는데 필요연이라고 하죠. 대체로 낮에 어쯤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눈치가 다 빠져요. 눈치 없는 사람은 정말 눈총 받겠죠. 예, 빠지고 나머지는 저녁 늦게까지는 처녀 청각들만 딱 남습니다. 신랑과 신부 측에 처녀 청각들만. 그러면 밤을 새겨서 다음날 새벽까지 정말 놀고 뭐 춤추고 놀고 뭐 먹고 하는데 그 가정에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일 만나자 뭐 어쩌자 해가지고 약속돼서 하죠. 내 친구 남편이 뭐 호케이 선수다. 아이스하키, 우리는 호키라고 하는데요. 내 친구 남편이 호키 선수를 하게 되면 그 친구 몇 명의 남편이 다 호키 선수예요. 그럼 결혼식장에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귤이 제일 많아요. 그 뭐 대체 문자에서 마음껏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애와 결혼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북측 사람들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많은 남쪽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북은 이렇게 여행의 자유가 없지 않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지 않냐. 여러분 북이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죠. 북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꼭 한 가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중국이나 우리 남쪽은 자유롭게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여행 갈 수 있는데 왜 북은 그만큼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지? 왜 마음 놓고 여행을 할 수가 없지? 이 생각을 하는데 북과 남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할까요? 여러분들 절대 군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막강한 세계 군사 대국인 미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총 잡고 전투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괌에서 핵 비행기, 미사일로 먼저 전쟁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전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예, 든든한 백이 있죠. 하지만 북에는 단 한 명의 매국군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네 혼자 힘으로 해마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요, 무슨 울지로 무슨 군사 훈련이요, 이 모든 방대한 훈련을 자기네 혼자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은 전시 체제로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평화 협정이 체결돼서 서로 간에 불가침 선언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북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북과 남이 전쟁 중이 아니라 북과 미국이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휴전 협정 누가 했죠? 남쪽이 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미국과 북이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이 전쟁 중이라서 그 미국은 현재 남쪽이 주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전쟁인데 왜 남쪽은 여행을 다닐 수 있냐? 남쪽은 미국이 있으니까 전쟁을 미국이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핵무기를 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개방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북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여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범한 아줌마예요. 어느 골목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머리 나빠서. 그런 아줌마가 중국에 해외여행을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8년 전에. 이렇게 일반 사람도 갈 수 있는데 이게 해외여행은 누가 갈 수 있냐? 누구나 마음대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우선 첫째 대사관이나 무역사업, 사업하는 사람들 무조건 가겠죠. 나 중국이든 카나다든 홍콩이든 어느 회사와 사업하고 싶다 하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카나다든 어디든 나 친척 어느 몇천에 몇천 친척이 있다. 나 방문하고 싶다 하게 되면 여권을 신청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권 신청하면 2, 3일이면 나오죠. 북은 신청을 하면 두 달 있어야 나옵니다. 왜 2달이 걸리냐?
2달 동안 진짜 카나다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에 이 친척이 현재 살고 있는지 진짜 친척 관계가 맞는지 그 나라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게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확인이 돼야만이 요건이 나와서 누구든지 확인만 되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막 갈 수 자유여행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열어놓으면 이게 북이 뭐가 되겠어요? 70년 동안 북이 얼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전에 무너졌고 이미 전에 미국한테 묵혔겠죠. 지금 현재 북에 미국 주둔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가져갈 것 같다고. 그런데 국내 여행은 어떠냐?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평양과 수도잖아요. 서울도 이 나라 수도죠. 평양과 국경, 라진선봉, 개성, 신우주 이런 국경에는 마음대로 못 갑니다. 통행증을 신청해서 통행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외에 평양과 국경을 내놓은 나머지 지역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얼마다 내려오고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양과 국경은 제한이 돼 있다. 이런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네, 기획단에서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포스트잇에 평양 무엇이 궁금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질문 하나씩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던진 질문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평양시는 주말에 무얼 하고 지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예요? 친구들 연애하러 가나요? 자유. 같아요. 평양도 처녀총각들은 연애하러 가고요. 대체로 아들, 딸들 다 크니 처녀총각들 같은 큰 아들 있으면 얘들하고 놀지를 못해요. 부모들이 안 놀아줘요. 예,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나가 놀느라고 부모들하고 안 놀아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야 오늘은 우리 가족 뭐 산보 가자 하게 되면 뭐 대동강 유보도라든가 뭐 모란봉 뭐 이런 데 나가서 같이 우리 유원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유원지 가서 불고기 못해 먹죠. 아무튼 우리는 유원지 가서 뭐 선풍 치면 놀고 춤추고 불고기 해 먹고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쓰레기 싹 치워야 돼. 걸리는 거예요. 쓰레기 떨구면 걸리겠죠. 하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뭐 하고 주말은 그냥 뭐 천리청아들은 연애하러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뭐 가족들 모여서 뭐 어디 둘러리 나가고 뭐 이런 거 하죠.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평양 사투리 있나요? 사투리? 네. 우리 남쪽에서 기본 표준어가 어디죠? 그죠? 북에서의 표준말은 평양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던가 뭐 이런 뭐 탈북자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매번 봤죠? 네. 예, 탈북자들 말하는 말과 제 말이 여러분들 가려보기 힘들겠죠?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남쪽 사람들 말도 하나, 북에서 듣기는 딱 하나 같아요. 하나 같은데 와보면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멍땅 다 그렇죠? 북쪽도 매 지역마다 사투리가 강해요. 그래서 함경도, 뭐 자강도, 뭐 이런 항해도 다 다르고 우리가 항해도 같은 경우에는 땡이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땡하다, 멍하다 해가지고 땡하다 하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지역마다의 차이점도 있고 특성도 있고 뭐 그런데 기본 표준말은 평양이죠. 네, 사투리 많아요. 다음 질문은 탈북 과정이 궁금해요. 정말 통일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셨는데. 탈북 가정이랑 탈북자들 낳는 가정들. 탈북자 여러분들 탈북자 하게 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해가지고 중국 넘어서 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온 탈북자들, 맞아요. 그죠? 예, 하나 같지 않습니다. 탈북자는 한 세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 여러분들 북 하게 되면 항상 북은 힘들고 못 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나라죠. 예, 못 살고 먹을 거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갈라져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은 항상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든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 70, 80년대까지 북이 남쪽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과학적인 것 자료도 공부하시게 되면 더 많이 알 것 같고요. 이게 80년대까지 북이 경제가 더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마지막으로 92년대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유럽 나라들이 모두 자본주의를 벗게 되면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북이 권한의 행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을 북은 세상회가 되고 우리는 권한의 행운 시절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쌀 한 알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었던 이런 많은 아픈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2005년도에 권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서 2012년부터는 완전히 돌아서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놀랄 만큼 이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유튜브 자체가 너무나도 실시간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북이 맞아? 혹시 여기 진청규 기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죠? 예, 진청규 기자가 재미 언론인인데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평양을 드나듭니다. 남쪽에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설날에 평양 가서 설날에 평양 시민들의 생활을 찍어가지고 와서 오늘 밤 10시에 KBS2에서 그게 방영이 됩니다. 평양 사람들의 설맞이 모습 방영이 돼서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 유튜브를 보게 되면 진짜 이 북이 맞아? 이렇게 발전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많이 달라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탈북자는 이렇게 권한의 행운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온 탈북자들. 둘째로 모든 나라에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남쪽에도 범죄자가 있겠죠. 그래서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치르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도피형 탈북자들, 범죄자들이죠. 셋째로 저나 12명이나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북 사람들이 브로크들이나 이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서 유인 납치가 돼서 또 혹은 속아서 북한데 속아서 자기 의사와 반하게 잘못 온 사람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 참 그게 분단의 아픔이고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참 아픈 상처죠. 이런 가슴이 있고요. 통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제가 남쪽 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일이 되길 바라나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죠.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통일이 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쪽 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무릎에 제일 많은 프로의 대답이 들어온 게 뭐냐면 통일이 돼야 북의 많은 지하자원과 쌀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시 뼛속까지 자본주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북쪽 사람한테 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자세와 통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누가 어떻든지 간에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바로 통일입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만나서 힘들어지고 불편하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힘들면 서로 우지에서 이겨나가고 없으면 창조해 나가고 서로 어불러가는 이런 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게 더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통일은 뭐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 뽑아볼 수 있어요? 네. 현재도 부의 편차가 심한지. 현재도 북의 편차가 네.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편차가 심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재도 심한가 물어보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죠. 지금까지 자본주의만 공부해 왔습니다. 사회주의가 뭔지 아나요? 사회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어떤 나라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걸 사회주의라고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우리는 김밥 마트가 몇 개 있으면 옆집에서 잘 되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죠? 옆집이 안 돼야 내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와 양육강식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 꼭 1등이 돼야만이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중간쯤 돼가지고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이런데 사회주의라는 남쪽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는 이래도 뚱 안에도 뚱 뭐 똑같이 걸그룹 넣어 먹는 거 누가 그러면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 사회 같죠? 안 해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 한 것만큼 딱 능력만큼 공급받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북에는 무슨 구호가 있냐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라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쌀 700g을 공급받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루에 쌀 300g을 공급받아요. 일하기 싫으면 300g 조금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으면 일 나가라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철저히 쌀부터 모든 부식